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7월 17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7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매크로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최근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던 반도체 주들 중에 조정 그리고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으니까 반도체 종목들 이제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요런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승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대략 새벽 12시 10분인데 벌써 마이너스 5%까지 빠지면서 고점에서 쌍봉을 정확하게 만드는 모습 보였고 5일선, 21선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일단 쭉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구간을 버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쌍봉을 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쭉 빠지다가 요 고점 대략 $1000 가까운 구간에서 빠졌을 때는 거의 700달러 중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뭐 25%, 35%, 30%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요 상황도 지금 고점을 찍고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엔비디아 차트고 엔비디아의 하락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굉장히 주된 섹터죠. 이런 섹터들 대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7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종목 오늘 괜찮게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1K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 줬었고 이렇게 제가 요때 축 상한가 영상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쭉 조정받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한가 만들어 주면서 흐름 자체가 심상치 않은데 움직임은 정말 보유한 입장에서 저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제 평단은 다행히 대략 10,000원 그리고 9,000원 후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무빙이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다음 거래일에 어느 정도 매도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요 저항 라인 때 다시 한번 16,000원대까지 돌파가 이뤄질지 다시 상한가 나오고 쭉 밀리는 모습 보일지 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지 저항 라인 때 이전에 그어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쉽지 않죠. 계속해서 쭉 하락하는 모습에서 과거에 이렇게 저점 잡고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모습. 이 저점의 지지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1,500원대 초반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바로 다시 한번 1,5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최근에 상승 모습을 만들어냈고 다시 한번 마지막 거래에 이렇게 상한가를 다시 만들어주는 모습, 역시나 하락할 때도 이런 저점 라인대를 지키는 모습 보였을 때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것, 요 흐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의 흐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리바트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 조정 구간일 때는 눌리는 구간, 눌림 이후에 강한 지지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더라. 5일선 따라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레이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정말 바닥권까지 신저가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최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선 라인대를 돌파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의 세력의 매집 형상이 있었다. 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고점 14%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5%까지 밀리는 부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요것도 흔히 말해 단타 짧게 잡았을 때는
약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것,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광 밴드입니다. 이것도 바닥권 라인 때 다지는 구간, 박스권의 저점 라인 때 매수하기 좋다, 만원대 초반에 매수하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결국에 이평선 저항 라인 때 돌파하면서 상승, 오늘 고점 12%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으나 요 저항 라인 때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것, 이런 부분이 차트 자체는 예쁘네요. 거래량 실리면서 윗꼬리 음봉 나왔던 것,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만원대 초반에 여유있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지금 매도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FN 가이드, 마찬가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요 윗꼬리들을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자체가 조정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매크로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힘의 응축에 의한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생각보다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 라인 혹은 그 이상의 돌파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수급 라인 요렇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일단 차트적으로는 예쁘고 지지 라인 때 7,000원대 지지받고 반등했다는 것, 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샘입니다. 한샘도 눌림 이후에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올라가려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과 이렇게 수급이 좋게 들어왔던 모습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봐주시면 좋고, 다음은 아모레지도 결국에는 요 저점 라인 때 241선 버텨내면서 오늘 정말 약상승해줬지만 요 지지라인 버틴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대 다음 거래일에 매크로적인 흐름에서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3만원대 버티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7개 종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몇 번 언급을 드렸었고 바닥권 라인 때까지 쭉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과 지금 장대 양봉이 들어와 있는 상황, 횡보의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고 최근에 또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했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과 61선 대략 9,400원대 있네요. 다음 거래일 대부분의 종목이 내일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는 부분을 얼마나 메꾸느냐에 따라서 그 개파락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개파락을 할 것이고, 개파락을 했을 때 이런 강한 지지라인 대에서 약간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1차적으로 Y바이오로직스는 9,450원대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다리는 것 역시나 아래 구간에서의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요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진테크놀로지, 이것도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터지고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21선, 61선을 이탈하면서 단기 급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하락의 흐름일 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9,000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과대 낙폭 눌림에 의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추가 하락 시에 9,000원대 다시 온다면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 차트 자체는 상승 조정 거치고 있고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매크로적인 흐름,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더 강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강하게 빠졌을 때 과거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강했던 주요 가격 포인트가 2만원 초반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거래일에 추가로 하락하면서 2만원 초반대까지 빠진다면 강한 지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2만원 초반에서 반등의 흐름,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루엠텍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바닥권 라인 때 거래량 터진 모습, 지금은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눌리고 있다.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다음 거래일에
지수에 의해서 빠질 가능성,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요 앞에 매물대에 의한 지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21선, 61선 라인에서 지지 반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급락을 한다면 요런 구간 11,600원 요 가격대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분명히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추세 지지를 확인했을 때는. 다음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사실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고 한번 오를 때 정말 만원대 초반에서부터 5만원대까지 정말 급등했던 종목인데 눌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과대 낙폭으로 빠지고 있고 주요 지지를 해줘야 될 가격대는 대략 25,000원대였는데 25,000원 어느 정도 버티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급락의 흐름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거에 저항이 있었던 구간은 요 가격대 대략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25,000원 거의 2만원 초반대까지 빠진다면 다시 한번 강한 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요 종목도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급락했을 때 2만원 초반대에 특히 월봉으로 봤을 때 강한 지지가 요 구간 대략 2만원 초반 19,000원 후반 요 부분에 있다는 거 월봉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추가 하락 시 19,000원 후반 2만원 초반에서의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는 거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요 종목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도 최근에 굉장히 명확한 모습, 힘을 명확하게 횡보로서 모았다가 돌파가 되니까 급등하는 장대 양봉에서 좋은 거래량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빠졌던 부분, 다시 한번 추가 하락 시에 요 부분 1차적으로 8,600원 요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서의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1차 분할 매수 구간 8,600원 추가적으로 8,600원 이탈한다면 다음 분할 매수 구간은 대략 7,600원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두 번의 지지 구간 같이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해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Y랩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크게 과대 낙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다. 최근에 RSI 수치는 대략 1.8이네요. 1.8 거의 뭐 없는 수준인데 그만큼 과대 낙폭으로 많이 빠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과거의 신저점 라인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나 요거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더 강하게 하락했을 때 과거의 신저점 대략 6,300원에 있습니다. 6,300원대까지 혹시나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진다면 정말 나는 여유있게 기다린다. 볼린저 밴드 하단과 신저점 라인에 대한 지지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꽤 있고, 매크로적인 흐름, 한국 시장, 미국 시장 같이 보시면서 너무 다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하고 추세를 고점에서 강하게 깨는 종목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머리 꼭대기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에서 팔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꽤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결국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5.3%가 빠지면서 역시나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5일선, 21선 깨지는 순간부터 단기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5%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빠졌을 때 SK 하이닉스는 61선까지 대략 20만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런 고점에서 못 매도한 건 아쉽지만 꺾일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지 이런 구간에서
버틸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과대 낙폭으로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매매 스킬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한번 이 부분은 스스로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